오늘의 코인,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벌써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서범석 대표님께서 오늘도 좀 알찬 내용들 많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네. 춥네요. 엄청 네, 너무 춥고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 옷으로 네. 입었는데 그렇네요. 이 옷을 작년에 딱 한 번 입었습니다. 작년에 네. 딱 한 번 입었는데 뚱뚱해 보인다는 얘기 때문에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딱 한 번 입고 안 입었는데 오늘 입으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속 요 옷만 입을까 생각 중이고 오늘 아까 뉴스 브리핑 네. 해주신 것 중에 또 역시나 신풍 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너무 많아서 좋았고 뭐 지난주 뭐 계속 뭐 좋은 뉴스들 많지만 지난주 뭐 구글 얘기, 맥도날드 맞아요. 얘기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기네스, 네, 또 가장 기네스. 오래된 은행. 맞아요. 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많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럼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투자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다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 그 화산 폭발을 하기 전에 이제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할 때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거품이 생겼다가 터졌다가 이 과정이 끓어오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지나면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금은 이제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각각 호재들이 갖고 지금 뭐 정부나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규제들이 그것들은 이제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에 대한 대비다. 절대로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난주에 뭐 그제였나요? 뭐 한국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웹2에서 카카오요. 네. 예, 카카오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뭐 문제로 제기하기로는 뭐 독과점이 문제다. 뭐 이런 뭐 평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반론, 그 독과점의 문제라는 반론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 근데 카카오 측에서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어쨌든 그 웹2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웹3 이제 분산 뭐 탈중앙 분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웹3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카카오로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카카오톡 오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으셨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3의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웹2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웹3의 장점들이 좀 부각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웹3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늘 새벽마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지만은 다양한 호재 뉴스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금융기관들에서 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정말 유망한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거시적인 문제들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들이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표님께서는 이 화산이 분출하기 직전에 길을 모아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들 그리고 크립토를 믿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이 시기를 믿고 또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오늘 또 굉장히 또 귀가 솔깃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대표님? 상당히 이제 솔깃한 네.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네. 일단 아까 화산 폭발에 비유했던 네. 요게 향후에 레전드 짤로 그럼요. 돌기를 약간 성지순례 기대해봅니다. 왔습니다. 예, 이런 짤로 기대해봅니다. 돌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솔깃한 뉴스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원래 대기업들이 NFT를 도입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네, 그냥 맞아요. 뭐 우리도 NFT 됐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뭐 별로인 것처럼 이제 별로라고 평가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신세계 푸빌라 NFT라든가 롯데의 벨리곰 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그냥 대충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 커뮤니티 빌딩부터 뭔가 NFT 프로젝트, NFT에 뭔가 진심인
계속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늘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이런 성공한 NFT 프로젝트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었을까? 특히나 대기업에서 NFT를 도입할 때는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어떤 의사결정 과정, 또 대기업 측면에서는 그냥 일반 그 뭐랄까요, 스타트업 프로젝트 나오는 것과는 달리 대기업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상당히 궁금했기도 하고 궁금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들 푸빌라 NFT, 벨리곰 NFT 이분들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 그 부서의 이제 핵심 책임자죠.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 정말로요? 한 자리에 모시게 네. 됐고, 또 선미아 클럽 NFT도 상당히 유명한 프로젝트죠. 오. 그 대표님도 모시게 됐는데 네. 지금 박스경제TV에서 교육 아카데미를 맞아요. 론칭을 합니다. 네. 론칭을 하고 이분들이 다 강사로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보통 다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아카데미 과정들을 봤을 때는 뭘 들을 때는 다 좋아요. 강의 하나하나는 다 그쵸, 좋고 그쵸. 뭐 네. 그런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봤을 때는 흐름이 이상하다. 들을 땐 좋은데 뭐 듣고 나서는 so what?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박스에서 론칭한 프로젝트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본다면은 이제 NFT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NFT를 도입하려는 분들이 이제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계에 유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또 분 계시죠. 이지영 앵커님. 또 네. 특별히 특강과 또 네. 뭐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그럼요. 참여를 네.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출연하신 이광호 대표님 네. 또 뭐 지금 NFT 플랫폼을 이제 운영 중이신데 실제로 강의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NFT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이제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침체기이긴 하지만 이 NFT 산업과 NFT 비즈니스에 관한 확장성들은 저희가 늘 전달해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NFT 관련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싶으신 그런 우리 CEO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러한 저희의 교육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타 다른 NFT 관련한 교육처럼 다 듣고 나서 이게 뭐지라는 그러한 느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내 사업에 좀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유명 인사들과 업계의 최고 또 권위자들을 또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경제TV 저희 교육만의 개발 과정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유일한 장점?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 박스경제TV는 이제 블록체인 최초 그쵸. 블록체인 방송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계속 버텨왔고, 그럼요. 근데 이제 교육 아카데미는 없었다. 없었죠. 없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NFT로 론칭을 하는데, 전체 오늘의 코인 전체 방송을 보더라도 NFT 코너가 수, 목 두 개나 있고, 있죠. 네. 이제 블록체인 선도 방송국으로서 이제 교육, NFT에 대한 교육도 시작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NFT 업계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연구원장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VC 벤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IR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번 커리큘럼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아카데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NFT 시장이 죽었는데 지금 뭐 NFT를 뭐 이런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시장이 죽었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투자 시장이 약간 얼어붙었다는 거지, 지금 NFT 업계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 네. 유니콘 기업들의 상당수는 침체기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 보다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바게트에서도 창립 36주년 기념으로 NFT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파리바게트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빵순이어서. 저도 한번 사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수 네. 있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SPC에 사고가 있었죠. 얼마 전에 네, 사고가 있어서 네. 이제 노동자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작업 중에 있어서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36주년 기념 NFT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제 파리바게뜨도 사실은 이게 뭐 NFT 프로젝트의 진심이라서 NFT 프로젝트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마케팅 관점에서 실키롤 케이크 NFT를 이제 발매를 하고 NFT 구매자들에게 이제 케이크를 나눠주고 뭐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CCV에서 이제 이 NFT를 발행을 하는데요. CCCV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고 또 뭐 명함 서비스들 하고 있는 이제 블로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 마케팅 솔루션을 직접 제공을 합니다. CCCV에서는. 그래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CCCV는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들과도 이제 상당히 파트너십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이 CCCV 회사 블로코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최초로 지금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정말로요? 예, 신한금융투자가 지금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인데 여기에 대표님이 또 그 박스경제집 아카데미에 진짜요? 강의로 오신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 NF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파리바게뜨 NFT는 제가 나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차라리 우리는 마케팅으로 NFT를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은 마케팅에 불과한 단발성 NFT인데 거창하게 우리는 NFT를 뭐 진심이고 우린 메타버스에 진출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뭐 NFT를 한다 마케팅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리바게트에서 이 롤케이크 NFT를 한정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봐서요. 우리가 예전에 NFT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캐릭터나 굿즈로 판매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락앤락에서도 인기 NFT 캐릭터를 도입을 해서 이 텀블러를 좀 출시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BAY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상당히 유명한 뭐 1등 네. 이제 NFT인데 가장 이제 특징으로 하는 게 IP를 그 홀더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 NFT를 갖고 있는 홀더는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무엇이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유명하니까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를 뭐 팔고 티셔츠를 뭐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BYC의 전체 홀더는 NFT가 10,000개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고 뭐 한 10만 명 정도 커뮤니티원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일반 세계에서도 이 캐릭터가 먹힐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이강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캐릭터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네. 알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일단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만 한정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개 정도니까 이제 이게 뭐 성패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NFT에 있는 NFT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판매가 이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앞으로 사업화에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텀블러가 굉장히 또 디자인이 잘 나와서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 카타르 월드컵 NFT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맥주 기업인 버드와이저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예, 버드와이저에서 이제 NFT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를 선택하고 NFT를 발행하면 그 국가의 스코어 보드가 이제 계속 이제 따라되는 그런 NFT가 발행이 되고 그 NFT를 갖고 있으면 다음에 이제 그 최종 결승전 티켓을
아니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추첨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등등 또 카타르의 무슨 뭐 시티 투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담고 있는 360 익스피리언스 NFT라는 걸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권리까지 주는 이런 거라서 이제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 이제 월드컵이 이제 맞아요. 다 와가니까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투자 관점이 아니라 뭔가 좀 뭐 의미 월드컵을 있게, 좀 더 재밌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로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또 카타르 월드컵 NFT를 발행해서 또 월드컵을 조금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래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있는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이 NFT도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들려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NFT 활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팍스형제TV에서 또 개최하는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